우선 저희 동아리 키쌤과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을 패널 네 분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교내 동아리 소개 및 졸업 학점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후 분야별로 나뉘어 Pre-Health, 그리고 Pre-BBA, 그리고 이콘 전공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전반적인 1학년 생활과 또 아틀란타 생활, 또 군대 및 복학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에서 발표한 코로나 백신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Q&A 시간이 있으므로 궁금하신 점은 여기 줌 채팅창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핸드레이즈 기능으로 물어봐 주시면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저희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및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는 학부모 책자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학부모 책자는 이 설명회가 끝난 후에 신입생 페북 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니 그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 키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키쌤은 운영 목적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키쌤 첫 번째는 키쌤은 한인 유학생들이 에모리 대학 사회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 에모리 대학을 대표해 한국 사회에 학교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 세 번째, 한국에 기반을 둔 한인 학생회로서 한국과 에모리 대학교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분들이 보다 빠르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일락, 또 학부모 설명회와 함께 학기 중에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채용 설명회, 또 명절 이벤트, 또 Korean Cultures Night라고 학생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경연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쌤에서 이번 설명회 진행을 맡은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키쌤에서 오퍼레이션 체어를 맡게 된 4학년 이정우입니다. 전공은 바이오 전공을 하고 있고 부전공은 Theater Studies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키쌤에서 커뮤니케이션 체어를 맡게 된 3학년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로지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키쌤에서 오퍼레이션스 부서에서 일하게 된 3학년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Economics and Mathematics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키쌤 오퍼레이션 부서에 있는 3학년 조아송입니다. 비즈니스와 QSS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키쌤과 더불어 에모리에는 다양한 한국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키쌤처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쿠사, 또 전공별 동아리, 코드제로, KCA, Rise, 또 예체능 동아리로는 Absolute Band, Blaze, 그 외에 에카랑 링크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학업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졸업 필수 학점은 총 124학점이며 추가로 체육 2학점, 또 Health 100을 들어야 합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 종류는 총 7가지이며 수강 신청 시 어떤 수업이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 신입생부터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요. Race and Ethnicity라는 과목이며 민족 및 문화적 역할을 고려하는 수업입니다. AB나 IB 크레딧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전공을 정하신 학생들은 전공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듣고 싶은 수업 전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기초 수업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가을이나 봄학기에만 진행되는 수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 체크리스트와 수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학년 수강 신청 날짜는 8월 9일이며 방학 및 휴일 또 아드롭 수업 기간이나 날짜, 중요한 날짜들은 그 OUE 웹사이트 아카데믹 캘린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프리-헬스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바이올로지 전공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undergraduate, 그러니까 학부 졸업 후 medical school, dental school 등 healthcare professional school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pre-health라고 합니다.
에모리는 프리med, 프리덴털 스쿨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 중 하나고 그 프로그램도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메드스쿨, 덴탈스쿨 같은 프로페셔널 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 동안 이수해야 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를 prerequisite courses라고 하고 저희는 줄여서 주로 프리렉이라고 부릅니다. 수업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구글에 Emory Pre-Med Requirements 또는 Emory Pre-Dental Requirements라고 검색하면 들어야 하는 수업이 정리된 표가 나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Med School Requirement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화학 2학기, 유기화학 2학기, 기초생물학 2학기, 물리 2학기, 생화학, 그리고 Human Physiology, 생리학, 그리고 통계, 미적분, 그리고 사회과학 2학기, 그리고 영어 수업 2학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med스쿨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시대의 약대 의대에 따라 프리렉 수업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 전 슬라이드. 네. 그리고 유의하셔야 하는 게 이 리스트가 대부분의 med스쿨에서 요구하는 수업들을 보여주지만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수업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P 또는 IB 크레딧을 통해서 프리렉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AP 또는 IB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는 med스쿨도 있으니 자신이 목표로 하는 med스쿨의 리퀘어먼트를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가시면 일반 OT 때 프리헬스 관련한 설명회가 있고 프리어드바이저하고 그 수강 정정 기간에 원투원 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학년 때 전공이 필요한지, 그리고 프리메드, 프리덴탈 등을 하려면 어떤 전공이 유용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모리는 모든 학생들이 undeclared major로 입학을 하고 2학년 2학기 이전에 전공을 declare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전공을 꼭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바이올로지로 declare 했고요. 저는 입학할 때 프리메드 또는 프리덴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앞서 설명드린 프리렉과 그리고 졸업 필수 요건 그 GER을 위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금 전공에 막 확실한 생각이 있다면 전공을 1학년 때 declare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기초 수업들 그리고 교양 위주로 수업을 들으면서 천천히 결정하셔도 나중에 med스쿨에 지원할 때 늦는다거나 불리하거나 하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메드, 프리덴탈을 하려면 어떤 전공이 유용한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프리메드, 프리덴탈을 하려면 무조건 어떤 전공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프리렉 과목들이 대부분 과학 수업이다 보니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뉴로바이올로지 이런 전공들이 전공 필수 수업과 프리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리렉을 채우기 위한 학년별로 들어야 할 수업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med스쿨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업들에 추가로 GER과 그리고 전공 필수 수업들도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인트로 레벨 화학과 생물을 1학년 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미리 기초 수업들을 끝내놔야 2, 3학년 때 심화 upper level 수업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Bio 141 with Lab 이게 5학점이고 그리고 Chem 150 with Lab 이것도 5학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학년 필수 교양, PACE, Health, Freshman Seminar 등등을 포함해서 총 16학점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이어서 Bio 142 with Lab, Chem 202 with Lab, 그리고 Math 111 또는 QTM 100 그리고 1학년 때 만약 안 들으셨다면 필수 교양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학년 때 일반 화학을 끝내면 2학년 때는 유기화학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 2학년의 하이라이트가 Chem 203 and 204 with Lab일 겁니다. 일반 화학과 마찬가지로 각 5학점이고 매우 어려우니까 다른 어려운 과목들을 넣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Human Physiology, 생리학, 그리고 1학년 때 만약 안 들으셨다면 미적분 또는 통계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생화학을 듣습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앞선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을 들으셔야지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1, 2학년 동안 화학을 듣느라 못 들었던 물리를 3학년 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교수님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초 바이오는 Dr. Abreu, 기초 화학은 Dr. McGill, 기초 물리는 Dr. Bing, 스탯은 Dr. Kim, 바이오케미스트리는 Dr. Escobar, 그리고 Human Physiology는 Dr. Ochu. 이렇게 제가 적어두긴 했지만 제가 에모리에 다니는 동안 매우 크게 느낀 것 중 하나가 에모리 교수님들이 정말 모두들 너무 훌륭하시고 학문과 교육에 대해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란 겁니다. 여기에 제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두긴 했지만 그 인트로덕터리 레벨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모두 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하시고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라 어느 교수님 수업을 들으셔도 만족하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프리헬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비즈니스와 QSS를 더블 메이저하고 있는 조하송입니다. 프리-BBA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모리 비즈니스 스쿨은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주로 보통은 레귤러 어드미션으로 3학년 1학기 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걸로 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봄 학기에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할 때 그 지원하는 학기를 포함해서 60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좀 더 일찍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얼리 어드미션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2학년 가을 학기, 즉 1학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지원할 때까지 56학점을 이수하시면 2학년 2학기부터 비즈니스 스쿨에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얼리 어드미션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넘겨주세요. 고주에타 비즈니스 스쿨 이름이 고주에타인데요. 고주에타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하기 전에 프리-리ኳ어먼트라고 선수 과목을 몇 가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칼큘러스 1, 그 다음에 파이낸스, 이콘, 마이크로 이콘, 매크로 이콘 중 파이낸스 혹은 마이크로 이콘과 매크로 이콘, 그 다음에 ISOM 350, 어카운팅 210, 그리고 하나의 그 Continued Writing 코र्스를 들어야 하는데요. 일단 AP와 IB 크레딧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 1은 IB 매스 HL에서 5 이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AP 칼 AB에서 4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nance 201 같은 경우는 크레딧이 따로 없지만 이걸 안 듣고 이콘 101과 112 둘 다 AP 크레딧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마이크로 이콘, AP 매크로 이콘에서 둘 다 5점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면제가 되고요. IB 이콘 HL에서 5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콘 101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IB의 단점이긴 한데 이콘 HL을 들었어도 이콘 112를 다시 들어야 한다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SOM 350는 AP Statistics 4 이상 받으신 분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어카운팅은 무조건 비즈니스 스쿨에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Continued Writing 코र्스는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수업 뒤에 W가 붙은 그런 수업들이 있는데 이 수업들이 Writing 코र्스예요. 그래서 이것 W가 붙은 수업을 지원하기 전에 무조건 하나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에모리에는 단과대학이 비즈니스, 아트 앤 사이언스 그리고 너싱이 있는데요. 다른 이제 1, 2학년 때 칼리지를 다니다가 3학년 때 비즈니스 스쿨인 다른 단과대로 옮겨도 일단 졸업해야 할 학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1학년 필수 과목인 First Year Writing, Freshman Seminar, Health 그리고 PACE는 무조건 들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GER도 채워주셔야 하는데 과학, 인문, 체육 GER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랩이 있는 과학 수업 1개를 들으셔야 하고 인문에서는 HAP 2개 아니면 HAL 2개 혹은 HAP 1개, HAL 3개 혹은 HAL 4개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은 PED 1개와 PPF 1개 혹은 PED 2개 혹은 PPF 2개 이렇게 해서 아무리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다른 단과대로 옮겨도 똑같이 에모리 컬리지에 필요한 GER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스쿨 단과대학으로 가면은 칼리지에서 필요한 GER 몇 가지를 자동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그런 코र्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모리 칼리지에서는 Continued Writing Requirement가 3개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비즈니스 스쿨에 가면은 코어 클래스로 이미 라이팅 수업이 몇 개 있기 때문에 2과목만 이수해도 좋습니다. 칼리지에서 2과목만 이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 듣는 그 prerequisites가 채워주는 그런 GER 수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칼 1이 필수라 했는데 이것도 매스 디파트먼트의 GER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과학 쪽에서 랩이 없는 과학 수업도 1개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즈니스 스쿨에 가면은 ISOM 351이라는 코어 클래스를 들으면서 자동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SC 같은 경우에는 이콘 101, 이콘 112 아까 그 파이낸스 201을 들으면은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requirement 수업들의 난이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 실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쉬운 편은 칼 1 그리고 이콘 101, 이콘 112는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ISOM 350 그리고 파이낸스 201 어려운 편은 어카운팅 210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인데요. 비즈니스 스쿨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위 15% 혹은 20%만 A를 받을 수 있고 상위 35%까지 A-를 받는 등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1학년인데 1학년 1학기 때 어카운팅 210을 들었다. 근데 수업에 뭐 2학년 좀 더 약간 공부에 그런 스트래티지가 좀 생긴 사람들이랑 같이 듣는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잘해도 상대적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편이라고 중간에서 어려운 편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 난이도에 따라서 샘플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 스쿨 지원하기 전 추천하는 샘플 스케줄입니다. 먼저 1학년 1학기 때는 학교에서도 아마 15학점에서 17학점 듣는 거를 추천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B스쿨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requirement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랭귀지 코र्스를 아무거나 하나 듣고 freshman seminar, 그 다음에 이콘 101, 헬스랑 페이스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스 111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또 랭귀지 하나 더 듣고 이콘 112, ISOM 350, 그리고 HAP 1개, 그 다음에 라이팅 수업 하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랭귀지를 들으라고 추천을 한 이유는
일단 101과 102는 크레딧이 5학점이에요. 그래서 수업 난이도도 되게 비교적 쉽고 그래서 수업을 좀 적게 들으면서 크레딧은 그래도 좀 채울 수 있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어카운팅 만약에 이제 얼리로 지원하는 경우에 이건 샘플 스케줄인데요. 2학년 1학기 때 어카운팅 210을 듣고 그다음에 랩이 있는 과학 수업을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내가 뭐 과학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과학에 좀 자신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 그 non-major들을 위한 수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수업을 들으면 좋은데 이게 그 아무래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강 신청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게 되면은 알아야 할 그런 건데요. 일단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도 세부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area depth가 있고 joint concentration 그다음에 dual degre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rea depth는 primary area랑 secondary area로 나뉘는데요. 일단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면 무조건 primary area는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primary area는 finance, accounting, marketing, information systems and operations management 그리고 strategy and management consulting이 있어요. 그리고 secondary area는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Analytic Consulting, Business and Society,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Business 그리고 Real Estate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면 Primary Area를 2개를 하거나 Primary Area 하나, Secondary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Joint Concentration인데요. 이거는 에모리 칼리지랑 비즈니스 스쿨이랑 같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rts Management, Business Across Disciplinary Boundaries 그 등등 많고요. 그 다음에 Dual Degree는 비즈니스 스쿨과 다른 디그리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MPA, MSB, 조지아 텍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괄호 옆에 숫자 5 혹은 6으로 써놨는데 이건 MPA랑 MSB는 마스터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에모리에서 언더그라듀에이트도 따고 그리고 마스터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평균 5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조지아 텍에서 하는 거는 평균 6년이 걸립니다.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스템이 되는 인정이 되는 그런 concentration 혹은 dual degree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칼리지와 더블 메이저를 하시고 싶은 분들 혹은 dual degree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1학년 때부터 빨리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해서 4학년 때까지 스케줄을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conomics and Mathematics 전공을 하고 있는 3학년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콘 전공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이콘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콘 전공 같은 경우는 총 11개의 수업을 들어야 되고 3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11개의 수업 중에 이제 수학 과목이 1개 있고 필수 과목이 6개 있고 선택 과목, 즉 엘렉티브 수업을 4개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야 하는 수업이 좀 다른 전공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적은 편인 전공이기도 하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콘 전공만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전공과 더블 메이저를 하거나 이제 마이너를 해서 이제 복수로 하는 것을 웬만하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11개의 수업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이제 Math 111이라는 수업은 아까 그 하소영이가 얘기했듯이 이제 calculus 수업이에요. 근데 이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 때 AP calculus 크레딧이 있으면은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에모리에 와서 듣지 않으셔도 되고 이콘 102와 112도 이제 이콘 수업들 중에 인트로 레벨의 수업이에요. 이거
얘네들도 이제 AP 마이크로 이콘이랑 매크로 이콘이 있으시면은 그 크레딧이 있으시면 이제 대체 가능한 수업들이고 Math 111이랑 이제 Intro Level 이콘 수업들은 되게 비교적으로 쉬운 수업들이다 보니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딱히 추천드리다기보단 그냥 자기 자신의 스케줄에 맞는 그런 교수를 아무나 선택하셔서 하셔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콘 201이랑 212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콘 수업들 중에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그런 중급 레벨의 수업이에요. 근데 사실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바로 이런 201이나 212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수업을 듣지 않고 이제 웬만하면은 그 인트로 레벨 크레딧이 없으신 분들은 저 앞서 말씀드린 100대 레벨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GR 수업들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여나도 이제 그래도 다음 학기에 미리미리 이제 전공 수업을 들으려고 201이나 212를 들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그 201 Intermediate Micro Economics인데요. 이 수업이 교수 중에 서스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도 이콘 201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일단 제가 들어본 결과 이제 시험 문제들도 전에 낸 그 연습 문제들이나 이제 숙제에서 나온 문제들이랑 매우 이제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연습 문제들만 많이 풀어가면은 시험 보는데도 이제 별 무리 없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숙제도 이제 completion grade고 중간중간에 extra credit도 많이 주기 때문에 전에 실수한 게 있으면 만회할 수도 있고 그 되게 친절하신 교수라서 이제 오피스 아워 같은 거 찾아가거나 이메일 보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어원을 들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서스맨이라는 교수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콘 220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은 이제 이콘 수업으로 분류되기는 했는데 되게 이제 수학적인 그런 수업이에요. 그 통계를 다루는 그런 수업인데 그래서 AP Statistics를 들으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뭐 통계를 들었던 그런 배경이 있으신 학생이라면 별 무리 없이 할 만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랑 연결되는 수업이 이콘 320라는 수업인데 이코노메트릭스라는 수업인데 이제 이콘 320를 들으려면 이콘 220가 이제 prerequisite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학기 때 이콘 220를 들으셨다면 2학기 때 바로 이제 320를 듣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이제 다 기억날 때 이제 바로 다음 학기에 듣는 게 좋고요. 이 수업은 220이랑 320 둘 다 랩이 있는 수업이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콘 220는 R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다룬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320는 파이썬을 다루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선택 과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를 들어야 되는데 200대부터 300대, 400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수업들이 있어요, 에모리에. 근데 이제 그 난이도도 다양하고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그 최소 이제 그 4개 중에 400대 레벨 수업은 최소 2개를 들으셔야 되고 200대 레벨 수업은 최대 1개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 가지를 고르면은 이제 200대 1개, 300대 1개, 그리고 400대 2개 뭐 이런 식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고 그 엘렉티브를 이제 고르시는 기준은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재밌어 보이는 그런 수업을 위주로 고르시면 되는데 그런 게 딱히 없으시다면 그냥 그 Rate My Professor 같은데 찾아봐서 평점이 좋은 그런 교수를 선택해서 하셔서 듣거나 아니면 그냥 동기들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교수를 선택하셔서 듣는 게 성적 받기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립이라는 교수를 들었는데 그 교수는 이제 난이도가 아예 너무 쉬운 교수고 이제 할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제 하기만 하면 A를 주는 그런 교수기 때문에 뭐 당장 이번 학기에는 들으시지 않을 것이지만 나중에 이제 엘렉티브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교수가 가르치면 웬만하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콘 전공에는 Areas of Specializ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공 내에서도 전문화된 그런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제 에모리 대학에서 현재 지원하는 전문 분야 목록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Behavioral Economics, Business Policy에서 등등 총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자기가 관심 가는 나중에 미래에 하고 싶은 그런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냥 이콘 전공이랑 하는 거와 좀 다른 점은 이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랑
아까 말했던 수학 과목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그 고르시는 이제 선택하시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 들어야 하는 엘렉티브 그 선택 과목 네 가지 그게 달라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그냥 구글에 이컨 메이저 쳐서 첫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무슨 전문 분야가 무슨 엘렉티브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콘 전공과 별개로 Economics and Mathematics Majo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공이 이콘하고 매스 두 가지가 아니라 조인트 메이저예요. 한 가지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인데 이거는 이콘 전공보다 들어야 하는 수업이 좀 더 많아요. 총 16개의 수업이 있고 51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prerequisite는 아까 마찬가지로 Math 111 똑같고 추가적으로 Math 112 이게 이제 Calculus BC인데 마찬가지로 AP 크레딧이 있으시면 에모리에서 듣지 않고 대체 가능한 그런 수업이고 이콘 101, 112 이런 인트로 레벨 수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은 아까 이콘 전공과 마찬가지로 이콘 201, 212, 220, 320 이렇게 네 가지는 똑같고 이제 아무래도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Math 211, 221, 250 이렇게 세 가지랑 또 한 가지 들어야 될 거는 CS 170인데 이게 그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이에요. 이게 100대 레벨 수업이고 그 인트로 레벨 수업이긴 한데 그 전에 이 컴사를 들으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용도 생소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과제량도 엄청 많기 때문에 되게 헤매실 수가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고학년 때 되게 그 전공 수업도 많고 인터뷰나 취직 준비할 때 바쁠 때 들으시는 것보다는 비교적 저학년 때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제 좀 그래도 스케줄이 한가한 편일 때 널널한 편일 때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Math 4 to 5하고 Econ 4 to 5 이건 그냥 한 가지 같은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Math 수학 엘렉티브 과목 한 개, 그리고 이콘 엘렉티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400대 레벨을 최소 한 개 들어야 돼요. 그래서 300대 400대 아니면 400대 두 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콘 매스 전공은 좀 더 아무래도 수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것을 선호하시거나 수학적인 뭐 머리가 있으신 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템하고 OPT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드릴 건데요. 이제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 후에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그 OPT라 줄여서 OPT라고 부르는데 이걸 신청을 가능해요. 이거 신청해서 이제 발급을 받으면은 졸업 후에 1년 동안 미국에서 인턴이나 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며 이제 경력을 쌓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기간이 1년인데 그 졸업하고 머무르실 수 있는 기간이 1년인데 이제 스템 분야의 전공을 하시면은 스템은 이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좀 이과인 그런 과목들인데 이제 그런 쪽의 전공을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2년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아서 총 3년의 기간 동안 졸업 후에 미국에서 머무르시면서 경력을 쌓고 그런 실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졸업 후에 이제 미국에 남아서 취직을 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아무래도 스템 전공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부로 이콘도 이제 아무래도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스템의 전공으로 재분류가 되셔서 만약에 그런 3년의 그런 유리함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면은 이콘이나 이콘매스 이런 전공도 한 번쯤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1학년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필품이나 이불은 어디서 구하나요? 일단 기숙사에서 기본적인 매트리스는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지만 뭐 침구류, 뭐 베개, 이불 이런 거 같은 생활용품은 학교에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털겟에 가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빨래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일단 기숙사마다 빨래를 할 수 있는 런드리 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드라이어랑 그 워싱머신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래할 때 필요한 그 캡슐용 세탁 세제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겟 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학생분들이 교내에 공부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일단 기숙사 라운지 층마다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식사는 맛있는 편인 그리고 공부할 때 그 식당 바로 위층에 또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식사는 맛이 있는 편인가요? 일단 학교에 식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DCT랑 컥서이 있는데 DC 1학년들은 주로 DCT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DCT는 약간 맛보다는 다양성, 되게 다양한 음식이 많고 뭐 샐러드 바도 있고 디저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콕스홀은 DCT에 비해 좀 더 맛있는 편이고요. 피자나 치킨, 샐러드 바 그리고 카페 등등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디스도 있는데요. 칼디스 카페가 어디 있는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학교 근처에 칼디스 카페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학생들이 되게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사 옵션이 있나요? 원래는 1학년 때는 무조건 그 free DCT 이용권이랑 그 다음에 콕스에서 먹을 수 있는 이글 달러 100불을 구매를 하는 게 원래는 그 meal plan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바뀔 수가 있으니 그 마이하우싱이라고 기숙사와 meal plan 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 학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교내 식당과 카페가 그 테이크아웃만 됐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 다이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학년 여름학기 보내기. 이거는 1학년 끝나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여름에 대한 설명인데요. 봄학기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하고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 학기를 에모리에서 들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다음 한국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일단 에모리 옵션은 그 6주 동안 들을 수 있는 에모리 서머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메이메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에모리 서머스쿨은 6주 정도 되고 수업 시간은 평소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크레딧짜리인 수학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션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5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하는 세션 1이 있고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하는 세션 2가 있어요. 듣는 수업에 따라서 세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이메스터는 3주가량의 길이의 수업이고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약간 좀 힘이 드는 수업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3주밖에 안 하니까 다른 에모리 서머스쿨에 비해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거를 듣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옵션은 한국대학에서 에모리 트랜스퍼 크레딧 수료하기예요. 이거의 공식 이름은 International Transient Study이고 그 보통은 고려대나 연대에서 이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들이 여름방학에 한국 대학에 와서 학점을 딸 수 있는 제도고요. 이거는 학생들도 유학생들이고 그리고 원래는 교수도 해외 대학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에모리 이콘 교수도 고려대에 가서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부터 교양까지 되게 다양한 수업들이 있고요. 원래 이제 이게 코로나 이후로 작년에는 좀 바뀌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래는 이제 해외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위해서 연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교수님들이 못 오시고 외국 친구들도 못 오니까 그 일반 고려대와 연대를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여름 학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공 수업은 더 이상 안 해주고 교양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수업은 Modern Korean Cinema랑 And Society랑 그 다음에 이콘 101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 대학에서 이 에모리 트랜스퍼 크레딧을 정말 추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단 학비가 에모리 서머 스쿨에 비해서 정말 싸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연고대에서 듣는 수업 한 개당 100만 원이다 하면은 에모리는 그거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트랜스퍼 크레딧을 얻으면은 pass or fail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International Transient Study는 겨울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는 에모리 겨울방학이랑 달라서 듣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바뀐지 몰라서 이것도 이번에 알아두고 미리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틀란타 생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와 같이 좀 물어보실 만한 질문들 몇 개를 저희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늘만 예쁜 아틀란타 날씨는 어떤가요? 네, 하늘은 예쁘고요. 날씨는 환절기에 온도 차이가 좀 심해서 가디건이나 좀 덧대어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비 오는 경향이 있어서 우산도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 추워도 영하로는 안 떨어지지만 낮과 밤 기온차가 있는 편이고 또 비도 오기 때문에 마냥 두꺼운 옷보다는 이렇게 겹쳐 입을 수 있는 옷들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료품 장은 어디서 보나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타운은 어디인가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마트라고 하자면 에모리 빌리지에 있는 CVS가 있고 이제 그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버스로 한 10분, 15분 정도 타고 가면 퍼블릭스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이 많기 때문에 한인타운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요. 학교랑 제일 가까운 한인타운은 도라빌,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둘러스와 스와니가 있고요. 거기에 H마트도 한인식당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보험이 없는 유학생인 경우 에모리 대학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학생 보험 디사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1,600불대 가량의 에모리 보험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디사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이 보험 플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페북 페이지 그 Korean Class of 2025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모리 근처에는 어떤 교통수단들이 있나요? 흔히들 우버랑 리프트 많이 이용하고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에모리 버스가 있는데 그 에모리 버스 오는 시간, 또 장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이 있습니다. 라이더라고 하는 어플인데 그것도 깔고 이제 이용하시고요. 이 에모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근처 몰, 또 그 클레어먼트 캠퍼스,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마트 퍼블릭스까지 가는 편이라 웬만해서 학교 근처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아틀란타 추천 장소 및 맛집을 저희가 조금 몇 개 뽑아봤는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나와 있는 곳은 좀 다운타운 쪽이에요. 그래서 뭐 아쿠아리움, 코카콜라 또 뭐 흔히 많이 주말에 가는 이렇게 식당들이 모여 있는 장소고요. 또 몰 같은 거, 또 어, 한국의 에버랜드 같은 식스 플래그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데요. 뭐 삼겹살집부터 해서 샤브샤브 진짜 안 파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고요. 미국 식당도 다운타운, 미드타운에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 지금 남학생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군대에 관한 내용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언제 가야 되는 시기라든지 휴학이나 복학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일단 군대를 언제 가는지 뭐 시기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물론 개인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제 동기들이나 뭐 사람들 보면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하는 선택을 대부분 했어요. 이제 이렇게 1학년을 마치고 갔다 와서 2학년을 복학을 하면은 이제 복학 후에 이제 아직 3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뭔가 시간에 쫓긴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서 2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은 제 말은 2학년을 마치고 만약에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은 그때 이제 3학년부터는 고학년이기 때문에 많은 전공 수업도 있고 이제 인터뷰나 뭐 그런 취직 인턴 준비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바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학년 마치고 가는 게 좋고 특히 비스쿨을 지원하시고 싶은 그런 학생들 분들은 2학년 때 이제 복학을 해서 차근차근 이제 지원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입학 허가 받고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바로 이제 복학하자마자 그 비스쿨 과정을 듣는 것보다는 월등히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군대도 어떻게 보면 스펙이기 때문에 이제 비스쿨 지원할 때 이력서 레주메라든지 나중에 인터뷰 레주메 낼 때 이제 한 3줄 정도는 꽉꽉 채워 쓸 수 있고 인터뷰 할 때도 군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욱더 큰 장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1학년 마치고 가면은 2학년으로 복학을 하면 아직 그 1학년 때 친했던 동기들이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에요. 그래서 그 4학년으로 동기들이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동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친해질 수도 있고 학업적으로 보면 이제 수업 족보나 뭐 그 교수 추천 아니면은 뭐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꿀팁이라든지 그런 팁들을 얻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2학년을 끝나고 가면은 동기들이 이미 졸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소 외로운 그런 복학생 삶을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마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학년 마치고 원래 이제 2학년 때까지 에모리에서 이제 기숙사를 살아야 되는데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들은 예외예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바로 이제 오프 캠퍼스에서 자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하기 전에 이제 휴학하는 절차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어려운 게 별거 없는데 ISS Advisor를 아마 배정을 받았으셨을 것 같은데 Advisor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한국인 유학생 담당하시는 교수님 있어요. 프랭크라고 Advisor.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따로 나 군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휴학을 하겠다라고 연락을 하면은 자세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ISS 링크에 들어가셔서 Leave of Absence 폼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은 휴학 신청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복학하는 과정도 매우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복학 몇 달 전에 먼저 이제 프랭크라는 그 분한테 연락이 오실 거예요. 아마 카톡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페메로 연락이 오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ISS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Return from Leave of Absence 폼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은 이제 복학 신청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F1 비자를 재발급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시고 개인마다 이제 비자 스테이터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본 비자 인터뷰는 이미 봤기 때문에 복학할 때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학할 때 제가 느꼈던 제 경험을 토대로 힘들었던 점이나 뭐 그런 팁 같은 거를 잠깐 얘기하자면 일단 저는 그 복학했을 때 되게 머리가 아무래도 군대에서 이제 머리보다는 몸 위주로 쓰기 때문에 머리가 굳었어요. 그래서 복학할 때 영어도 잘 안 나오고 뭔가 공부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학업 때문에 좀 초반에는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과제량도 좀 오랜만에 공부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웬만하면 복학 후 첫 학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한 15에서 17학점 이렇게 좀 적은 학점만 들으시면서 학교에 다시 적응하는데, 공부하는 거에 다시 적응하는데 그 비중을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복학 후에 제가 이제 교수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나 선택했다가 고생한 적도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알아보고 동기들한테나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Rate My Professor를 찾아서 평점을 보고 선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수강 신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걱정했던 거는 뭔가 복학하면 물론 동기들이 아직 남아있긴 했지만 1학년 마치고 갔다 와서 그래도 뭔가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뭐 혹여나 아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냥 친화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가가서 친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이벤트 같은 것도 참여하고 이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키쌤도 이제 저희 키쌤도 복학생들 나중에 뽑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팁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수강 신청 신경 써서 하고 이제 교수도 신경 쓰고 듣는 학점 수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1학년 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성적 관리를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복학 후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에모리의 코로나 방역 및 백신 방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에모리의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가을 학기부터 캠퍼스에 입장하는 모든 에모리 재학생은 FDA 또는 WHO에서 긴급 승인한 COVID-19 백신 접종이 필수입니다. 현재 에모리에서는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백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교생에게 발송된 Updated Emory COVID-19 Vaccine Policy and Fall Semester 이메일을 보시면 이번 가을 학기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학교 방침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 도착 후 백신 접종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Emory Forward 웹사이트에 적힌 인스트럭션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FDA 또는 WHO에서 긴급 승인한 백신 종류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시노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개강 이전까지 백신 접종이 안 되었다면 2차 접종까지 정기적으로 항체 검사와 추가적인 방역 수칙이 별도로 있으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 방역 수칙을 따르시면 강의실 입장, 각종 행사 참석, 기숙사 입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백신 접종이 안 되었거나 WHO 또는 FDA에서 승인받지 못한 백신을 맞았을 경우 별도로 에모리에서 백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 백신 접종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에모리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가격리는 현재 필수가 아닙니다. 그 대신 다가오는 가을 학기부터 에모리에서는 재학생들에게 방역수칙을 따르게 할 것이며 이에 동의해야만 기숙사 입실이 가능합니다. 방역수칙에는 정기적인 항체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없이 기숙사 입실, 강의실 출석 등 다 가능하십니다. 네, 만약에 한국에서 접종을 끝마치셨다면 별도로 Student Health Service의 Patient Portal에 접종을 증명해줄 백신 접종 카드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백신 접종 카드는 영어로 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8월 15일까지 업로드를 못했을 경우 오프스 어카운트가 일시 정지 상태가 되어 추후에 수강 신청 또는 수강 정정을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업로드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모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보험 말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에모리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맞아 기숙사 공식적인 입실 날짜보다 일찍 오시게 되는 경우 8월 13일 이 입실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도 하고 개인 건강 상황은 프라이버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페이션 포털을 통해 Immunization Compliance 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Student Health Services에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가장 업데이트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 업데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하기 전에 페북에 사전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때 받은 질문 답변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원하는 스케줄대로 신청할 수 있는 팁은? 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자신의 그 수강 신청 시간?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퍼스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EST인지 뭐 KST인지 이런 것도 미리 다 알아서 캘린더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원하는 수업을 못 들어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플랜 B랑 C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정말 듣고 싶은 수업이 있거나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에게 따로 그 이메일을 보내서 그 오버로드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그 랭귀지 수업들이 교수님들이 되게 잘 받아주는 수업이라서 그런 거는 못 잡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기숙사마다 지켜야 하는 룰이 따로 있나요? 모든 기숙사에는 SA Sophomore Advisor이랑 또 RA Resident Advisor가 있어서 기본 규칙은 어드바이저가 설명을 해주고요. 뭐 기숙사마다 지켜야 하는 룰이 따로 있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기본적인 룰만 네,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무브인 데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보통 OT 때는 무엇을 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무브인 데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을 설명드리면 캠퍼스에 도착하고 기숙사 체크인을 하면서 방 열쇠를 받고 그리고 에머리 스튜던트 센터에서 인터내셔널 OT 체크인 그리고 각자 방에다 짐을 풀고 만약에 OT 일정이 있으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기숙사 빌딩마다 큰 카트가 여러 개 있고 학생 스태프분들이 방까지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전교생에게 Fall 2021 Move-in Information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링크로도 보내드렸는데 Early Arrival, Pre-Arrival 패킷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패킷에는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법, 뭐 그날 주차하는 법, 무브인 데이 일정 등등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OT 설명으로 넘어가면 OT에서는 2, 3, 4학년 선배 2명과 신입생 여러 명으로 그룹이 지어져서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도 받고 동기와 선배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OT 스케줄표는 학교에서 곧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두 인터내셔널 OT와 일반 OT의 차이점은 인터내셔널 OT 때는 좀 더 미국 생활 적응 그리고 친목 도모 이런 거 위주였고요. 일반 OT 때는 좀 더 학교 설명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나요? 학생들이 가는 이벤트가 있나요? 뭐 자유롭게 보내는 편이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다운타운이나 미드타운 쪽으로 놀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인타운 가서 장 보고 한식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기숙사에서 과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개인의 자유인데 동아리에서 여는 이벤트도 종종 하니까 주말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운타운과 미드타운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운타운에는 좀 더 이렇게 관광 명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미드타운은 좀 더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미국 식당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밥을 카페테리아 가서 먹는 편인가요? 아니면 각자 장을 본 후 기숙사에서 요리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1학년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이렇게 주방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가 않고 공용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냉장고도 딱 하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요리는 하지 않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식당들 그 카페테리아 DCT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식사를 하는 편이에요. 뭐 물론 콕스라는 곳이랑 그 에모리 주변에 학교 바로 옆에 이제 빌리지라고 이제 식당들이 있는 거리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신입생들은 DCT를 이용하는 게 이제 밀 플랜이 있기 때문에 밀 플랜이 무제한이라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공짜로 이제 밥을 카페테리아에서 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DCT를 보통 이용하는 편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냉장고가 공용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작은 냉장고를 하나씩 구매하셔서 이제 기숙사 방 자기 자신의 방 안에 놔두시는 것도 이제 음료나 그런 걸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라면은 그래도 기숙사 방 안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라면 쿠커 이런 그런 것도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강의 꿀팁 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그 생물 캠이나 바이오의 기초 과목들은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아카데믹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일단 이거는 수업마다 다르지만 TA라고 그 Teacher Assistant가 있는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3, 4학년들이 보조로 수업을 도와주는 건데 이런 TA 세션이 열릴 때마다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ePass Peer Tutoring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팅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수업에서 에세이를 써야 될 때 라이팅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라이팅 센터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폰 개통하는 법은 이제 미국에는 이제 통신사가 T-Mobile, AT&T, Verizon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 코로나 이제 시국 전에는 학교 그 OT 기간 때 그 학교로 이제 통신사가 와가지고 학생들 그 폰 개통하는 거를 도와줬는데 이제 상황이 그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에는 어떤지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 통신사가 직접 학교로 온다면 OT 때 폰 개통하시면 되고요. 아니라면은 그냥 학교 주변에 그 통신사 지점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폰 개통해달라 하고 유심칩 그냥 갈아 끼워 넣으시면은 네, 개통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리 이제 유심칩을 만들어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학교 가는 법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보통 택시, 그러니까 우버 또는 리프트를 이용하거나 그 무브인 데이 당일에는 에모리에서 공항 셔틀을 제공합니다. 셔틀버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 15분까지고 무료입니다. 신입생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항 가시면은 학생 스태프들이 셔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아까 보내드린 Early Arrival, Pre-Arrival 패킷에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댓글창에서 받은 질문들 차례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통 유학생들이 카드나 은행은 어떻게 하나요? 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은 Bank of America라고 은행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신입생이라고 하면은 체크카드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벤모 까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 토스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 보내고 이러기에 굉장히 편한 앱이라서 벤모 앱 까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혹시 수강 신청 때 인터넷 연결이 빠른 PC방에 가서 하는 경우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 대학만큼 수강 신청이 빡센 편은 아니라서 보통 다 집에서 해도 충분한 편인데 시간만 제대로 이렇게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이비즘 사용 추천드리고요. 체육에서 PPF, PE 차이 궁금합니다. 에모리 캐럴럭에서 PPF가 필수라고 하던데 아까 P로 2개를 들어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맞나요? 대부분 체육 수업이 이미 클로즈던데 열린 코스가 있다면 1학년 1학기에 듣는 것도 괜찮은가요? 만약에 이미 잡으셨다면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PE 수업은 2학년 때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3, 4학년 때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PPF와 PED 차이는 PPF는 좀 더 이론적인 수업이고 PED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ourse registration 할 때 open shopping cart 탭에서 하나요? 네, 쇼핑 카트에 원하는 수업을 미리 담아놓고 본인 수강 신청 시간에 enroll 버튼이 뜨면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둘리 달러와 이글 달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리는 콕스월 칼디스처럼 식사하는 데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글은 프린터 쓸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둘리를 더 많이 쓰는 편이죠. 이글보다는. 네, 다음으로 아침 8시 반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교수님이 좋은 분이면 추천하는지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정말 어떤 수업인지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 공부량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그런 수업이라면 비추천 드리겠지만, 뭐 강의실도 기숙사에서 가깝고 뭐 체육 수업 같은 뭐 가벼운 수업이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수강 정정 기간 때 들었겠습니다. 네, 수강 정정 기간에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가면 좋은 게 있는지, 아니면 생필품은 아마존에서 오더하면 더 좋을지 질문 주셨는데, 어, 상비약 같은 거는 한국이 저렴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쉽기도 하니까 사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생필품은 네. 그리고 렌즈나 안경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저도 렌즈를 막 일회용 렌즈를 막 100일치 미리 사가지고 가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생필품은 저는 대부분 아마존에서 올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학생 인증 같은 거 하시면 한국 로켓 배송처럼 되게 빨리 오는 뭐 그런 프리미어 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학년 편입생인데 전공 어드바이저랑 벌써 대화하고 플랜을 짜놔야 하나요? 혹시 전공이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필름 미디어 혹시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하는 필름 미디어를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학년 때부터 그 전공을 계속 했으면은 꼭 뭐 어드바이저랑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드바이저 그래도 편입생 아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복학생인 줄 알고 편입생이면은 아무래도 전공 어드바이저랑 얘기하는 게 좋고, 전공 어드바이저 만나면 4학년 때까지 그 스케줄을 같이 짜주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도 만나는 걸 추천드리고, 이미 한 번 만났다고 해도 또 만나고 싶으면 이메일 보내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그 오퍼스 들어가시면 파이낸셜 어카운트 들어가서 그 플랜 가입하는 거 들어가시면은 유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 플랜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어제 이메일을 보냈었을 때 아직 그 플랜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그 플랜 들어가서
하시면은 이제 한국은행, 주로 하나은행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에 이렇게 입금해주면 이제 거기 은행에서 전환해가지고 학교 측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한 플랜이 그 유학생들도 할부로 해서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은행 계좌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 넬넷 플랜이라고 그것도 할부해서 낼 수 있는 플랜이라서 그거를 가입하셔도 됩니다. 전공 어드바이저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제너럴 어드바이저 외에는 저한테 어사인 됐다고 따로 이메일이 안 와서요. 전공 어드바이저는 전공 디클레어가 완료된 후에 배정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그 폼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네, 아직 배정이 안 된 게 맞습니다. 아,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declare 하고 한참 동안 지정이 안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오프스 들어가셔서 아카데믹 프로그레스 들어가시면 여기 advisors라는 메뉴가 있어요. 일단 거기에 뜨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거기에 아직 안 뜬다 그러면은 그 디파트먼트 웹사이트 가시면은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배정을 담당으로 해주시는 행정실 직원분이 계세요. 근데 아마 지금은 막 학기 시작 직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분께 이메일 보내서 여쭤보시면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 뭐 신속히 배정해 주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올 겁니다. 군, 군대 가려고 휴학 가면 등록금은 휴학 시 내야 하나요? 아니면 복학할 때 내면 되나요? 그냥 휴학할 때는 안 내셔도 되고 이제 복학할 때 이메일로도 오고 이제 오프스 들어가셔도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복학하실 때 내면 됩니다. 등록금은. 아프게 돼서 병원을 가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로 에모리 대학병원을 이용하나요? 스튜던트 헬스 센터가 있기는 한데요. 매우 느린 편이고 불친절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 보험이나 다른 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그 보험에서 커버되는 병원을 찾으신 다음에 방문을 하는 게 좋고요. 모르고 가셨다가 돈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에모리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차지가 많이 붙는 이게 보험으로 커버가 안 돼서 차지가 많이 붙기 때문에 웬만한 상비약은 한국에서 사가시고 정말 긴급하게 아플 때는 이제 보험으로 커버되는 병원을 찾은 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PED랑 PPF 차이 그거 물어보신 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PPF 두 개를 듣거나 아니면 PPF 하나, PED 하나 이렇게 듣는 건데 PPF가 육체적으로 조금 더 힘든 수업이기 때문에 보통 다들 PPF 하나, PED 하나 이렇게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학교 외에 자주 가시는 식당이 있으신가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식으로는 소공동 순두부, 하루의 분식점, 그리고 해와달 BBQ 이렇게 있고요. 학교 근처에 골든 부다라고 중식 파는 곳인데 양이 엄청 많고 맛있는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에모리 사람들이 많이 가는 피자집이 있는데 안티코 피자집이라고 약간 화덕 피자 스타일이고요. 야식으로는 다들 도미노랑 맥날 많이 시켜 먹고요. 그다음에 에모리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제니스 아이스크림, 또 바베큐집 유명한 데는 팍스브로스 이렇게 다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들입니다. 네, 비전공자가 바이오 140 들으면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일단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 ABC로 결정이 되고요. 바이오 141은 AP 바이오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엄청 못할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 비전공자들을 위한 수업들이 과학 수업들이 있는데 그 베이비 바이오라고 120였나? 있고 그다음에 그
astronomy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꼭 과학을 채우는 게 급하지 않으면은 네, 바이오 L 120라고 하는데요. 지금 약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면은 과학 수업은 좀 나중으로 미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면 특히. 1학년이 Finance 201 듣기엔 많이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이콘 101과 112보다는 좀 더 어려운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대평가인 부분도 있고 그 과목 파이낸스 과목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만약에 고등학교 때 약간 경영, 경제 이런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은 조금 그래도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비즈니스 그 프리렉들도 그 학기 초에 그 수업 듣다가 드롭아웃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실러버스 잘 보고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복수 전공이고 승현이는 정우 언니가 부전공인데요. 그 전에 먼저 받을게요. 아이썸 350랑 매스 111을 한 학기에 두 개 다 들으면 힘들까요? 아니요. 일단 둘 다 그래도 어려운 수업은 아니라서 IB 매스 111이 AP 칼크를 들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수업인 것 같고 만약에 IB 매스 HL을 안 듣고 SL을 들었다 하면은 조금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칼 원이. 그래도 막 그렇게 힘든 수업은 아니고 그다음에 아이썸 350도 물론 비즈니스 스쿨이라서 상대평가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업 내용이 어렵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매스 SL에서 배운 약간의 스탯 부분이랑 겹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 두 개 다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복수 전공하면 현실적으로 한 학기당 몇 크레딧 들어야 하나요? 많이 힘든가요? 어떤 복수 전공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겹치는 수업,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쪽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약간 인문 계열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업들이 많이 서로가 겹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복수 전공에 비해서는 유리한 편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필름이랑 이콘 복수 전공 영양학이 일단 네, 필름이랑 이콘은 전혀 다른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학기당 좀 많이 들어야 할 것 같고 보통 복수 필름이랑 전공은 이콘은 할만할 거예요. 아마 이콘 자체가 그렇게 많은 수업이 없고 크레딧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콘 전공만 하면 진짜 2년 안에도 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 그 다른 전공이랑 같이 해도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영양학은 저도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전공이랑 부전공이 아예 안 겹치는 경우인데 아마 한 학기당 그래도 17? 최소 17 정도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오히려 조기 졸업까지도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온 게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약간 공개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AP로 비즈니스 프리렉 많이 채웠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 까먹은 게 많은데 나중에 수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프리렉을 채웠지만 그래도 까먹은 게 조금 더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채웠지만 다시 듣고 싶다. 약간 이런 뜻인가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콘 1011을 채웠는데 혹시나 나중에 비스쿨에서 그런 지식이 필요할까 봐 다시 듣고 싶은 거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비즈니스 수업 자체가 약간 되게 다양한 네, 비즈니스 스쿨 가서 영향이 있을까? 네. 비즈니스 과목 자체가 되게 약간 1, 2학년 때는 깊게 뭐 3학년 초까지도 깊게 배운다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분야를 많이 배워요. 마케팅, 어카운팅, 파이낸스, 아이솜 되게 하나하나씩 되게 듣는 거라서 뭐 기초 지식이 뭐 필요한 건 많이 없고 그냥 수업만 충실히 들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로 레크를 많이 채웠으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고 비즈니스 스쿨 가서도 영향이 딱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화학 전공 생각하고 있는데 AP 크레딧 써서 캠 투어트지 듣는 게 좋을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1학년 때 AP 캠 5점을 가지고 캠 150를 스킵하고 투어트지를 들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너무 어려운 수업이었고 저한테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어요, 그 수업에. 그래서 다른 수업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었는데 어 만약에 고등학교 때 유기화학을 하셨다. 그리고 유기화학을 하셨으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전공 수업에는 AP 크레딧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번 AP 수업을 들어도 크레딧 할 정도면은 이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트로덕터리 수업에서 GPA를 받기 수월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프리매드, 프리헬스 뭐 이런 식으로 프로페셔널 스쿨을 지원하실 거면 AP 크레딧을 받지 않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전공 수업은 다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01이 붙은 언어 수업을 1학년 1학기 때 들으면 많이 힘들까요? 지금 중국어 들으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중국어를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6년 정도 하고 HSK 5급까지 땄는데요. 근데 201을 했어요, 제가. 근데 301을 들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난이도는 201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를 오랫동안 하거나 중국에 사셨던 분이시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랭귀지 수업이 어렵다기보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되게 짜잘한 이제 숙제, 과제나 뭐 단어 시험 이런 게 은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4번은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 수업에 쏟아부을 시간은 어느 정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래 하신 분이라면. 네.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실 아니면 들어볼 만한 일렉티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에모리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는 릭진 교수님이고요. 뭐 티베탄 히스토리랑 또 다른 수업들 많이 가르치시는데 그냥 릭진이면 다 들어라 할 정도로
네, 꿀 수업이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Theater 100이라는 수업은 제가 들어봤는데 시험도 없고 좀 더 약간 몸 움직이고 약간 게임, 드라마 게임 같은 거 하고 네, 굉장히 재밌고 선생님도 굉장히 쿨하시고 좋으셔서 추천드리고요. 또 여름 수업 중에 Italian and Chinese Neuro Studies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쉽다고 들었습니다. BBA QSS 전공을 하면 BBA와 BS 학위 두 개를 받는 건가요? 아니요. BBA 하나만 받아요. 그래서 듀오 디그리가 아닌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인 이유고요. 비즈니스 스쿨에 가면은 약간 이론상 더블 메이저를 못하고 세컨더리 메이저라고 불러요. 근데 세컨 뭐 그래도 어쨌든 QSS와 BBA 메이저 두 개를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약간 더블 이런 식으로 치는 거고요. 보통 BBA랑 QSS를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진로 이런 걸 떠나서 하는 경우는 그 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BBA만 하면은 1년이고 스템이랑 같이 하면 3년입니다. 제가 2학년이라 슬슬 인턴이랑 인터뷰를 준비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학교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혼자서 알아보고 다녀야 하나요? 종종 학교에서 커리어 페어를 열어서 거기 방문해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링크인 또 전공 디클레어 하면은 관련 정보가 이메일로 많이 와서 그거 보고 이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키쌤에서도 이렇게 채용 공고, 한국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을 위해 채용 공고 같은 것도 많이 업로드하는 편이라서 네, 그런 소셜 미디어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학생들은 마이너는 못 하나요? 마이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이너 죄송합니다. 마이너 한 개 아니면은 그 약간 더블 메이저로 치는 그 세컨더리 메이저 한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어디서 인턴은 알아보고 신청하는지 등등. 이력서는 쓰는 거 도와주는 그 레주메 이렇게 도와주는 그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워크숍이 학기 초에 열릴 거예요. Writing Resume Cover Letter 워크숍으로 캐리어 센터에서 이벤트를 엽니다. 땡스 때는 보통 어디 가서 노나요? 아니면 기숙사 닫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땡스 때 보통 1학년 때는 많이들 뉴욕을 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깝고 땡스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까운 쪽을 추천드리고요. 기숙사 닫는 경우가 겨울 방학? 겨울 방학에 닫나요? 안 닫아요. 그렇죠. 여름 방학에만 닫기 때문에 딱히 뭐 걱정하실 건 없고요. 뭐 한국에 겨울에 많이들 가시니까 그건 또 네, 개인의 자유일 것 같습니다. 보통 네, 짧은 방학 때는 가까운 미국 주 여행하는 편입니다.
보통 동아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학기 시작할 때 동아리 부서별로 이렇게 다 와서 페어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동아리 좀 눈여겨봤다가 이렇게 조인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끔 이렇게 페북이나 아니면 뭐 한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페북에 많이 공고가 올라오는 편입니다.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인데 PPF, PP 추천 과목 있을까요? 만약에 춤추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시면 그 힙합 댄스라고 어떤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실력으로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참석 그리고 노력하는 점수여서 그것도 좋고요. 다들 펜싱 많이 하고 요가, 펜싱 요가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플레이 에머리라고 좀 각자 개인 운동으로 해서 이제 크레딧 받는 수업인데 그거는 1학년이 잡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기가 많은 수업이라 만약에 그 플레이 에머리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나중에 3, 4학년 때 수강 신청이 조금 빠를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P 그 285 그게 좀 요가 같은 이렇게 수양하는 그런 과목이라서 그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보통 미국 내 비행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뉴욕은 어느 사이트에서 잡나요? 사이트 이름이 구글 플라이트 또는 뭐 그냥 구글에다가 플라이트 티켓 치면은 많이 나와서 네, 거기서 싼 가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서이 많이 좁다고 들었는데 납서 계신 분 경험담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납서에서 살았었는데요.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아셔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3층에 거리셨다 하면은 이제 조금 짐 옮기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 반지하라고 하죠. 반지하층이 있는데 거기는 1, 2, 3층보다는 천장이 좀 낮은 편이고 아무래도 창문이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편입니다. 대신 작은 만큼 커뮤니티가 조금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매주 수요일마다 티타임 같은 게 있어서 그 RA랑 SA들이 뭐 브라운이나 쿠키 같은 거 만들어주고 좀 이벤트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 서로서로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오래된 기숙사이기도 하고 좀 좁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좀 주의하실 점은 바퀴벌레가 가끔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1층, 지하 1층 쪽에. 그래서 그것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어 사이클링 어느 정도인가요? 들을만 한가요? 인도어 사이클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름만 들었을 때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이름인데요. 어, 사이클링을 평소에 좋아하신다면은 네,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빡세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인도어 사이클링. 그리고 돕스 좋은 점이 위치가 다른 빌딩들이랑 이렇게 고루고루 가까워서 그것도 네,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컴플렉스 빌딩들이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벌레 있나요? 어,
그 지하 쪽에 사시면은 벌레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컴플렉스 컴플렉스 그냥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방이 약간 작긴 한데 그래도 뭐 있을 거 다 있고 그다음에 몇 층인지에 따라서 약간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고층이면 벌레가 없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홉킨스 홀에 1층이었나? 2층이었나? 그 라운지 그 뭐지? 네, 라운지 쪽에 살았는데 네, 벌레는 많이 없었어요. 학식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밀플랜 얼리밋으로 할지 결정 중인데 친구가 학식 결국 안 먹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서 고민입니다. 혹시 1학년이신가요? 1학년은 옵션 선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편입생. 그러면 얼리밋 추천 안 드리고요. 그 둘리랑 섞여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둘리만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그 다음 학기 다인인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또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음, 밀플랜 얼리미티드보다는 분리를 섞어서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혹시 기숙사가 아니시면 오히려 또 집에서 해 드실 수도 있으니까. 1학년 밀플랜을 먹을 수 있는 곳은 DCT이고 콕스홀은 $2로 사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콕스홀은 $2 또는 개인 카드, 크레딧 카드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대신 $2로 하는 이유는 텍스 프리이기 때문에 $2를 사서 콕스홀에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고 밀플랜은 네, DCT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우드러프 홀은 어떤가요? 아침 수업 있으면 힘들까요? 아무래도 머니까 아침 수업이 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장점은 1층에 약간 미니 스낵바 같은 게 있어서 햄버거, 치킨 텐더 이런 걸 뭐 아침이나 밤에 드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8시 반은 절대 못 간다고 하네요. 우드러프 홀이라면. 네. $2, $2 둘 다 에모리 카드로 결제하는 건가요? 네, 그 학교 가면 받으실 에모리 카드에 $2랑 $2 다 이렇게 적립되는 겁니다. 그 이그헐이 제가 살았었는데 이게 원래 네, 이번에 명칭이 변경됐어요. 원래 런스트리트 민즈였는데 이번 이거헐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네, 충분히 갈만합니다. 네, 저 거기 살면서 아침 9시 그 Math and Science 센터로 수업 다녔었는데 네, 10분 정도, 15분? 10분 정도면 모든 건물들 다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가면 필요한 앱 추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더라는 앱은 에모리 버스 이용 많이 하실 거면 추천드리고요. 우버 이츠 많이들 쓰고요. 이렇게 음식 주문할 때 배민 같은 네, 앱입니다. 그리고 벤모 아까 말씀드린 토스 같이 편하게 돈 이렇게 송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다음에 슬랙은 동아리들이 교류할 때 많이들 쓰는 앱인데 약간 카톡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앱이고요. 구름미도 많이 씁니다. 약간 구름미 그리고 슬랙 이렇게 약간 미국의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식을 많이 하나요? 학식을 많이 먹나요? 1학년 분들은 아무래도 밀플랜 무제한이다 보니까 보통 학식을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이제 가끔씩 주말에 이제 외식하러 가기도 하는데 이제
학교 근처에 에모리 빌리지에 있는 식당은 이제 걸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식 질리면은 거기 가서 먹기도 하는데 이제 그 차가 없으시니까 1, 2학년 분들은 이제 한인타운까지 자주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 진복치 이츠라고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한식 외에도 미국 식당 많이 추천해줘서 그 계정 팔로우 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 챗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짐 쌀 때 가볍게 싸는 게 좋나요? 네. 왜냐면 여름마다 짐을 풀고 다시 싸고 이렇게 짐 맡기고 그걸 4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다짐을 했던 건 '아 미니멀리스트로 살자.'라는 다짐을 매번 하지만 네. 그래서 짐 쌀 땐 가볍게 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많이 사 가지고 또 돌아올 때 짐이 많아져서 네. 그리고 생필품 같은 건 학교에서 도보 거리에 마트랑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세제 같은 거 이런 생필품들은 거기서 사시면 짐이 많이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방 뺄 때 모든 짐, 본인이 산 서랍장 등 가구를 챙겨야 하나요? 네. 모든 짐을 다 빼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짐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불필요한 가구 사실 기숙사 방이 큰 편이 아니라서 가구도 사 봤자 작은 뭐 서랍장이나 냉장고, 미니 냉장고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냉장고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은 따로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그 공용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훔쳐가서 네. 방마다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방마다 냉장고를 주기 때문에 그건 빌릴 수 있어요. 기숙사 학기별로 바뀌는 건가요? 쓰던 방을 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1년만 쓰고 이제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SA나 RA로 지원을 하시면 그 지원하신 기숙사에서 사실 수 있고 보통 2, 3, 4학년들은 나가서 아파트나 아니면 클레먼트 캠퍼스라고 본 캠퍼스에서 한 10분, 15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캠퍼스에서 삽니다. 기숙사 에어컨 원할 때마다 틀 수 있나요? 안 틀어주는 시즌이 있을까요? 안 틀어주는 시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해요. 네. 원할 때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네. 마이크로프리지 말고 마이크로웨이브 따로 있는 거는 가져가면 압수당하나요? 원래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개인적인 걸 가져갈 수는 없고 거기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프리즈랑 같이 오는 렌즈 사용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상은 이제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촛불 그 캔들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볼트가 낮은 전자레인지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숙사 라운지에 보통 뭐가 있나요? 책상, 의자나 소파, 그리고 칠판, 화이트보드 이 정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공간이라 뭐 그 정도? 1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올 생각인데 스토리지에 2년 이상 짐 보관 가능하나요? 네, 원하는 만큼 짐 보관은 가능하신데 돈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시면 차라리 짐을 갖고 오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시는 분이 미국에 계신다면 거기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고. 저희 9시 55분까지 질문 더 받고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학교 내 유용한 시설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드팩 짐의 수영장이랑 실내 수영장, 또 댄스 스튜디오, 그리고 일반 그 헬스 짐, 농구 코트, 테니스 코트, 이렇게 사이클링 하는 곳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운동 좋아하시면은 네, 짐 애용하시면 되고 또 라이팅 센터이라고 좀 이렇게 라이팅 숙제 그 내기 전에 좀 참석 받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런 라이팅 센터 방문하시는 것도 좋고 저희가 그 2년 됐나? 새로 이제 그 만든 ESC라는 건물이 있는데 딱 그 캠퍼스 중앙에 위치해 있거든요. 거기 밑에는 이제 카페테리아가 있고 위층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넓어서 공부할 때 많이 쓰실 수 있고 또 거기에 약간 작은 편의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음식 사서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시설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 내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알바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도서관 책 정리? 네. 저 그거 그 알바를 그게 F1 스튜던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알바가 다른데요. 만약에 인터내셔널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는 뭐 스타벅스에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스쿨 스토어인가? 거기서도 해도 돼요. 바른스 앤 노블스. 근데 F1 스튜던트면은 학교에서만 그 약간 채용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도서관 아니면은 약간 뭐 한국어 가르치는 TA 약간 이런 거를 하면서 용돈 수준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시고 싶으면은 미리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 여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지원을 하시면은 학교 알바는 어디서 알아보고 구할 수 있나요? 이게 그 그 알바마다 다른데 도서관은 또 도서관 알바 웹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줌에서 하는 알바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 내 화장실 휴지 같은 거는 구비되어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 그게 거주하시는 그 방 타입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인 1학년 기숙사는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그 두루마리 휴지랑 그 페이퍼 타월이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그 스위트 룸들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글허, 라우허, 뭐 이런 최근에 지어진 기숙사에는 스윗룸이 있는데요. 거기 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다 각자 구비하셔야 됩니다. 청소 도구랑 뭐 휴지, 수건, 뭐 옷걸이 이런 거 다 구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아까 학교 내 유용한 시설 물어보신 분께 답변 하나 더 해드리자면 만약 게임 좋아하시면 콕스홀이나 ESC에서 비디오 게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셔도 되고 또 바른스 앤 노블 거기에서 책이랑 후디 이런 거 많이 구매합니다. 혹시 세탁기 비용 있나요? 아니요, 그거 기숙사 비용에 네, 다 커버되는 거라서 따로 지불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키쌤 인스타 계정 팔로우 하시면 앞으로 저희 그 9월 초에 새로운 임원 뽑으니까 그것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따로 질문 뭐 전공 관련된 거나 그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뭐 카톡 주시거나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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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딩 멈출까?